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어떻게를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소환인데요. 오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이 신병 처리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추가 소환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딱 일주일 만입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비공개로 소환이 돼서 이 소환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개 소환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이런 법무부 규정을 바꿔서 공개 소환 자체를 금지하는 걸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하지만 그러지만 하여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든가 또 공개 소환함으로 인해서 이제 낙인이 찍힌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권을 침해한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공개 소환 원칙이 오늘 그대로 지켜진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의 조사,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도 진술 거부권, 오늘도 역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김성훈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는 기본 입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1차 조사에서 행사하다가 2차 조사에서 행사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그 취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검찰로서는 일주일 만에 소환 조사를 다시 하는 건데요. 일주일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사가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2, 3일 이내에 한번 다시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검찰로서는 그렇다면은 이 추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일정한 진술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혐의 사실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혐의 사실 중에서 기소 대상에서 빼야 할 부분들을 또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피의자의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고요. 예. 또 기존에 이제 확보했던 증거라든지 자료들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봐서 예. 보강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층위를 나누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은 어느 정도 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오늘의 어떤 포인트는 그동안에 이제 알려졌던 혐의들과 정경심 교수나 이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혐의점을 조국 장관에게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이 역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역시 진술 거부를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건 진술 거부권이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러나 하여튼 오늘도 아마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거의 추정됩니다. 예.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양호한 상태는 아니겠죠. 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술을 안 하니까.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법정에 가서 결국 다툼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정황 증거가 중요하겠죠. 정황 예. 증거라든가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해서 법원에 가서 내놓느냐 예.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하여튼 이 사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여론에 지금 민감한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인 사건도 같이 결합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검찰을 믿지 않겠다. 예. 검찰을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을 거부하고 그걸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례는 그렇게 통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는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의자가 혐의가 짙으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얘기를 법원에서 하겠죠. 하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이 검찰 수사는 짜맞추긴 수사다. 예. 그러니까 나는 검찰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하여튼 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의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
부분들을 확인하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칫 이 조사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지점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진술 거부권 행사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예, 예.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보통 통상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약간 시국 사건에서 이제 정권이나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피의자들이 예. 그 정부와 정부의 수사기관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이거든요. 예. 네, 뭐 조국 전 장관은 사실 가장 최근까지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아니십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조금은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수사라는 것도 물론 예.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해 드릴 부분은 확인해 주고 예.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좀 이 혐의나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방대해지거나 예. 무리해지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도 약간은 조사 과정에서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일부 조금 오히려 무리한 증거들, 예. 좀 무리하게 오히려 조국 장관이 강하게 부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부러 유도를 함으로써 예. 그런 진술을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어떤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서 이거 이제 보도에 나온 내용이라서 엿듣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증거, 뭐 객관적 증거, 뭐 진술 이런 것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뭐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 다 보도되진 않았지만요.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계정이 다 동기화가 되는데요. 아, 예. 지금 클라우드 계정을 사실상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네. 그 안에 데이터들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보통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은 예.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예, 예. 이건 그럼 본인이 이거 보낸 뭐냐? 문자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들이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조사를 앞으로 더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앞으로 더 부를 것이냐, 이 대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하다가 뭐 조사의 횟수를 떠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유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첫 번째 문제는 그 검찰의 판단인데요. 결국은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양측이 검사와 피고가 어떻게 다툼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거기에 대한 증거와 뭐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내놔야 되는 게 검찰 입장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필요할 테니까요. 예, 예. 거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다. 근데 예. 그것도 없이 예를 들면 법원에다가 뭐 법정에 예. 예를 들면 공소유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구속 문제 상당히 예민한데요. 결국 지금 부인도 구속됐고 동생도 구속됐고 오촌 조카도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부인이 구속된 상황인데 과연 남편까지 구속시킬 것이냐 예, 예.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나오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또 검찰에서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이라든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최종 타켓은 본래부터 조국이라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검찰이 만약에 예. 그러면 또 혹시나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수사를 방대하게 했어? 과도하게 했냐 뭐 이런 과도하게 얘기도 나올 했냐? 수 있겠죠. 이러한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영장 청구하려고 하면은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가 또 쭉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른 혐의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론의 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검찰도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예.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죠. 네, 조국 장관으로서는 주변의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구속 상당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조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하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말한 가족들과 관련된 일부 이제 비위에 관련된 입시라든지 뭐 사업펀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혹여 이제 이것을 권력형 비리로 구성을 해가지고 혐의 사실 계속 추궁한다면은 네. 조국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강하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은 물론 정당한 권리 행사긴 하지만은 예. 지금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그럼 사실상 일종의 간주를 해가지고 예. 일단은 그러면 재판부에 넘겨서 판단을 받아본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원에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소를 해야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거는 지금 일단은 이 내용들이 혐의 사실로 거론되는 내용들 가지고 검찰로서는 가지고 그대로 다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기소를 안 하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없기 때문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혐의 사실들을 전체를 다 그러면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구속 자체는 신병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관례적으로는 부부를 수사 과정에서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 구속할 때 이제 같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는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하나 더 남았는데 바로 이 지금 조 전 장관 단독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것들을 검찰이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방금 제 질문드린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어떤 기로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교수님?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재수 예. 부산 경제부시장 이 예. 문제가 구속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관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언론 예. 보도에 보면은 상당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결국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민정수석 시절에 예. 이것이 감찰을 덮었느냐 이 문제가 또 직결됩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이제 검찰과 다툼에 관련된 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부인이라든가 뭐 동생이라든가 오촌 조카 거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가 진행됐던 것인데 예.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이제 검찰에서 혐의를 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직까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수사와 이런 내용들이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유재수 부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요 질문만 짚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 보전을 했다. 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짚고 저희가 방금 이제 유 교수께서 말씀하신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징 보전 이 조치는 어떤 조치인지 좀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징과 보존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추징이라는 거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 예. 혹은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을 이제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못할 때는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추징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그 금액은 그 형이 확정된다면은 예.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추징 보전이라는 거는요. 예.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 예. 사람이 이 상황에서 재산들을 다 처분해 놓으면은 예. 추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압류처럼 예. 이제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해놓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공개 차익으로 미공개 이 정보를 이용한 차익을 추징할 예정인데 예. 이 추징을 나중에 하려면은 재산을 일단 보존해 놔야 한다는 청구를 한 거고 법원이 받아들인 거고요. 예.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한 7억 9천 정도 되는 예. 상가 건물에 대해 가지고 추징 아. 보정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경심 교수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검찰이 법원을 향해서 이 정 교수의 어떤 재산을 좀 묶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 금액 상당의 차익만큼을 예. 추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추징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추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징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걸 보존해서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보존 처분을 하는 거라고 하시면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는 조치 예.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큐브 속 주제로 만나본 조국 전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